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09페이지 마케팅의 전술의 수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STP라는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선택이 타겟팅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먼저 목표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마케팅은 뭐 그냥 밑줄만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치시게 되고, 특히 이제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대량 마케팅과 제품 차별화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대량 마케팅은 단일 제품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무차별 마케팅이다. 전체 시장을 단일 제품으로 이제 우리가 합니다. 월마트처럼. 그 다음에 밑에 밑줄만 쳐보시면 표준화에 의한 원가 절감이나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규모를 크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죠.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차별화 마케팅은 성능이나 디자인, 그다음에 품질 등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다른 제품을 또 둘 혹은 그 이상의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상이한 시장 부분에, 자, 소구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어필한다는 거잖아요.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구매자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차별화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목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목표 마케팅도 그냥 밑줄만. 자, 목표 마케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정해서 각 시장 부분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개발하는 마케팅이다.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P잖아요. 그럼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는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 210페이지입니다. 자, STP예요. 자, 세그멘테이션이죠.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자, 그래서 이건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의미에 가시면, 자, 시장을 나누고 그 중에서 시장의 크기, 시장 잠재력, 그 다음에 고객의 이해 등을 분석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밑줄 쳐보세요.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것은, 세분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 동질적이죠.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동질적이다. 그래서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 시장, 마켓 세그멘트 하죠.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시장을 세분화한 후 세분 시장 중에서 시장을 선택하려 하여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 이러한 과정을 목표 시장 선택,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겟팅.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이 다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뭐 성격으로 보시면은 그냥 성격은 참고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분화,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중요하죠. 전제 조건에다는 별표를 하나 손수입을 합니다.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가시면 각 세분 시장은 서로 이질적인 소비자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각 세분 시장. 그래서 우리가 세분 시장이 있으면 각각 이질적이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시장 규모를 또 가져야 됩니다. 이 파이가 커야지만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세분 시장에 대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세분 시장의 특징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시장을 연령, 성별, 지역, 애호도, 사용량, 브랜드로 나누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장 세분화의 이점은 그냥 보시고요. 자, 제품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항상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온다면은 반대적인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차별화냐, 세분화냐.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비가격 경쟁이 한 방법인데, 소비자 욕구의 충족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운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제품 차별화는 시장 세분화 없이는 그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기가 곤란한데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제품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차별화는 동질 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다양성을 제공해서 일반적인 시장의 폭, 축을 얘기하는데요. 판매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분화는 이지시장에서 상이한 시장 부분의 소구, 어필을 해서 제한된 시장의 깊이, 추구를 마케팅의 개념을 이제 보는 거죠. 두 가지 비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입니다. 표적 시장 선정. 그래서 그 밑에 유형에 보시면, 자,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우리 어떻습니까? 단일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죠. 밑에 보시면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 유용한 전략이다. 월마트가 이제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밑에 대량 생산이에요. 월마트는 종류가 많지 않고 대량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거죠.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차별화의 마케팅 전략은 넘기시면은 각각 다른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일 시장 집중화 마케팅은, 자, 첫 번째, 그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밑에 가시면 틈새 시장 혹은 니치 마케팅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단일 시장 집중 마케팅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자, 포지셔닝이 이제 차별화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은, 포지션과 포지셔닝. 제품 포지션이라는 것은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자의 마음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표적 시장에서 고객이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차별적인 특징을 갖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들의 그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를 시킵니다. 소비자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애플이라든지 갤럭시 같은 걸 애플을 좋아하느냐 갤럭시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고객의 가슴 속에 내 제품이 브랜드 이미지를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위치를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밑에 가시면은 재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포지션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품의 변경에 의하거나 제품의 변경 없이 광고나 다른 마케팅 변수의 변경에 의해 포지션 위치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우깡이라는 예전부터 판매한 이 새우깡을 제품을 바꾸지 않고요. 이 광고라든지 프로모션, 다른 마케팅 변수의 변경을 위해서 포지션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그죠? 약간씩, 그죠? 그러니까 새우깡을 뭐 예전에 했던 새우깡 자체를 그대로 가지만, 자, 그거를 뭐 다른 마케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포지셔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형은 밑에 가시면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자, 어때요? 우리가 아반떼는 저가격과 실용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외제차인 볼보는 안정성 측면. 그 다음에 BMW는 성능이 유수하다. 이런 것들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맥심 커피는 뭐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의 명장 맥심. 이렇게 광고 카피를 이용해서 정서적이나 사색적인 고급 이미지를 형성하고 오래 기간 노력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사용사항이나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멕스 카드는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분실할 수 있는 사항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인 무궁화 유지는 옛날에 이사하는 상황에서 가루 세탁 비누가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는 젊은 층이 사용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광고 사용해왔고 버드와이저는 뭐 젊은 남성, 노동자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건 맥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을 읽어보시고 포지셔닝 맵입니다. 맵은 우리가 뭐 도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제품들이 위치를 2차원이나 3차원 그림으로 작성해 놓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작성 절차는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 차원의 이름을 결정해서 경쟁사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 확인, 이상적인 포지션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스 전략이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이제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마케팅 전략의 검토에 제가 찍는다면 제품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굵은 글씨를 보시면, 신제품의 경쟁사로 갈 소비자를 끌어들어 오지 못하고 자신의 기존 제품의 고객이 기존 제품 대신 신제품을 구매하는 현상. 자기 잠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반떼를 좀 고급화한다? 그럼 소나타를 고객을 먹어버릴 수 있어요. 별로 예전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잠식시키는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는 뭐예요? 이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여기 어느 단계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쟁이 없는 도입기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우리가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이 해야겠죠. 그래서 성장기엔 들었다고 판단되면 경쟁을 대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기업 목표, 기업 전략 목표에 대한 의의는 자, 두 번째만 밑줄. 단기적인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는 초기는 이 고가격 스키밍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것을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선호합니다. 그냥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어때요? 초기에는 적약으로 가는 백이죠. 그래서 설정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후에 점차 가격을 높여 나가는 가격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을 낮췄으니까 손실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프라이스로 봤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높게 잡고 점점 낮아지는 게 스키밍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것은 어때요? 처음에는 가격을 낮췄다가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뭐 1등이고 2등 업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이 가격 탄력성이 크고 규모의 공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학습 효과, 이 경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효과적인 가격 전략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적으로 사치품의 성격이 강할수록 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탄력적이죠. 필수미 성격이 강할수록 수요 탄력성이 좀 비탄력적이에요. 자, 우리가 사치품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면 안 사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필수품은 쌀이나 이런 빵, 우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가격 올리더라도 못 줄이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대체성이 높은 대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밑에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시장 진입이 초기에 저가격을 설정하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효과적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밑에 가시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크게 올려도 별로 감소하지 않아요. 그럼 고가격으로 설정하는 스키밍 프라이스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요. 과외 관계로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력적과 비탄력적으로 본다면요. 자, 생각해보세요. 탄력적은 대체재가 많아요. 갈 데가 많죠. 그럼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넓잖아요. 그죠? 넓어서 얼마든지 얘네들이 유리해요. 그죠? 그럼 기업가는 불리합니다. 불리하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죠. 자, 조금만 올려도 안 사버려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딴 데로 옮기니까. 그럼 조금만 가격을 떨어뜨려도 왕창 사기 때문에 박리담배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침투로 우리가 많이 판매하면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죠. 그럼 저가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업이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총수입이. 자, 근데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갈 데가 없죠. 얘가 불리해요. 불리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격 올려도 산다는 거죠. 그럼 고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수입이 반비례 관계고 비탄력적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입이 올라가니까 비탄력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편법인데요. 자, 야매인데 비단은 비싸잖아요. 비단은 고가다. 그럼 비탄력은 고가, 탄력은 저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암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규모의 경제는 많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생산할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내려간다는 거죠. 규모를 크게 하니까. 그래서 저원가 가능합니다. 침투 가격이 되는 거죠. 원가 절감이 돼서. 그래서 기업이 생산의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킬 때 어떤 평균,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 곡선 효과라는 건 뭐냐면 학습 효과라고도 불리는데요. 누적 생산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규모는 동일하더라도 생산을 계속해서 따라 조직의 원활화, 생산 기술에 뭐 어떻습니까? 이 관리 기법의 습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증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니까 노하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경험 곡선은. 그래서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하락해서 규모의 경제와 좀 다른 개념이죠.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초기 고가 전략이라는 자체가 스키밍 프라이스죠. 상층 흡수 가격 전략입니다. 초기 고가에 대한 우리가 지금 교재 216페이지 D급분을 보시면, 자, 얘는 초기에 가격을 높여서 시장 대응 목적의 신제품의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에 고가격을 설정합니다. 고소득층을 흡수하죠. 점차 가격을 인하시켜서 저소득층으로 침투하는 이런 거, 아까 가격을 내리는 거였죠. 스키밍 전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처럼 새 모델이 계속 개발되는 제품의 경우는 새 모델이 나오기 전에 투자 비용을 해소하는 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고가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고려 효소는 뭐 D급법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경쟁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손실 유도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품 자체를 좀 손실 보지만 어떻습니까? 고객을 유도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우리가 뭐 계란 한 판에 뭐 1,0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손실을 보죠. 어떻게 1,000원이 박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멀어도 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름값을 무시하고도 오니까 어느 분석을 이제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갖고 싶고. 가격의 결정이라는 자체가 이제 좀 오른쪽에 눈여겨볼 건데요. 자, 우리가 가격의 결정에서는 원가 중심이라는 게 있죠. 원가 중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 217페이지 가시면, 자, 요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217페이지 가시면, 원가에 대해서 원가 중심 가격 전략, 가격의 결정이죠. 자, 가격 결정은 제가 예전에 원가 중심을 얘기를 했어요. 자, 원가 중심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원가가 있으면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가는 거죠. 마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진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어디가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즉,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한다는 게 키가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비용과 이윤의 합상 방법에 우리가 따라서 비용 가산 방식에 따른 가격 결정, 가산 이익에 따른 가격 결정, 목표 투자 이익에 따른 가격 결정, 그리고 손익분기점과 목표 이익에 의한 가격 결정,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쟁자의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원가 가산 결정 방법이죠. 원가 가산 결정 방법. 자, 요거는 어때요? 원가 가산 결정은 식이 있습니다. 원가 가산 결정, 가격 결정. 자, 얘는 어떻습니까? 가격에서 위에가 이제 총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 변동 비용.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익이죠. 그래서 지 거를 다 따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이 내려가죠. 자, 그래서 원가 가산법은 수요 탄력성이 낮은 제품이거나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내 마음대로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 이익률,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때요? 가산 이익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크업 프라이싱, 영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 한 단위당 생산 구매 비용에 대해서 판매 비용을 우리가 충당해서 적정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의 가산 이익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은 뭐 여러분이 예전에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단위 비용을 자 1 마이너스 가산 이익률로 나누죠. 네,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 마진율이 간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편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목표 이익 가산법은 이제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얼마를 투자했을 때 곱하기 목표 이익률 몇 %냐? 10%다. 표준 생산량을 또 플러스 단위 비용을 플러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 집약적 산업이나 공공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손익분기점입니다. 별표를 쳐놔보세요. BE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손익분기점은 자, BEP입니다. 손실도 이익도 나지 않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생산량이나 조업도 수송량이죠. 손익이 분기된 점. 그래서 몇 개를 팔아야 손익과 이익이 같아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변동비를 딱 봅니다. 그래서 총고정비가 올라가고요. 한 개도 못 팔았을 때 고정비 나가죠. 그럼 가격에다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100개가 팔리면 100개에 대한 변동비가 들어가니까 BEP가 제로, 그 이상 판매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했을 때 못 팔았다. 그럼 가격을 또 올려야 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오른쪽에 가시면 소비자의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은 뭐예요? 소비자죠.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입각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지각된 가치에 따른 가격 결정 책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료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오버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밑에 내용이 중요한데 소비자가 지각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조사하고 통해 그 표적 고객의 수용 가능한 가격 박스, 소비자의 구매 의도, 수요의 탄력성을 보는 거죠. 아까처럼. 그 다음 표적 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박스 치시고.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은 이 통계 분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사업 서비스가 갖는 속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고객 지향이죠, 고객. 그래서 이 고객 지향적인 가격 결정. 그래서 COP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고객 관계 관리, CRM의 필요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과 일반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밑에 지각된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잖아. 경쟁자가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이제 보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럼 경쟁자라는 것은 뭐, 내용은 뭐, 여러분이 다 옛날에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 근데 가격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0페이지 보시면 가격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갑니다. 가격 전략. 자,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펴놓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됐었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 계열화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밑줄만 채워보세요. 자, 우리가 가격 계열화다. 그러면 가격 계열화라는 것은요. 자, 가격을 제품 계열로 나누는 거죠. 제품 계열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때요?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이부제죠. 자, 이부제라는 것은 이분 가격이에요. 이분 가격.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자,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자, 기본료를 냅니다. 기본료는 굉장히 낮죠. 여기다가 이제 사용료를 추가하는 거죠. 그게 이분이에요. 사용료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게 이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는 게 뭐예요? 묶음이죠, 묶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제품에 대한 묶음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A와 B가 있다. 그러면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함께 묶으면은 뭐 우리가 3,000원인데 2,700원에 해주겠다. 두 개를 구매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은 프린터나 잉크잖아요. 구속 가격. 그래서 구속 가격은 우리가 프린터는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저가로 가서 야, 너 프린터 먼저 사라. 소비자한테. 그럼 내가 잉크 팔아먹을게. 이거예요. 잉크는 소모성이 강하잖아요. 토너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가로서 이걸 판매하는 목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밑줄만 쳐볼게요. 자, 오른쪽 2부제 가격 주의하죠. 2분 가격은 서비스의 제공 가격을 기본 요금 추가적인 사용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은 낮추고 싸게 해서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사용료를 구성한 거죠. 놀이동공원이 이제 대표적이죠. 추가적으로 받는 거. 제품 묶음은 어떻게 돼요? 자사가 제공한 여러 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묶어서 하나의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고, 패스트푸드점의 런치센터 같은 건 이제 맥도날드. 그 다음에 이제 구속 가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속 제품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프린터와 어떻습니까? 프린터 잉크, 그죠? 프린터를 싸게 하고 잉크를 비싸게 해서 카메라와 필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의 완전 보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효익이 커지는 제와, 그래서 주품목의 가격은 저렴하고 부품목의 가격은 좀 비싸게 책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심리는 참 이게 재밌죠. 마케팅에서 프라이스 전략이 단수입니다. 100, 1000, 만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95, 90, 950, 900, 9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상당히 낮은 거로 느낄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가고요. 간섭은 뭐 오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받는 거고요. 자, 명성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인지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고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손실 유도 가격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제품은 가격을 낮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실하면서만 어떻습니까? 그 품목의 수익성은 하락하지만 이론에서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걸. 그죠? 그래서 다른 품목의 매출액 증대로 기업 전체 이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4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가격 할인 전략으로 갈게요. 다음에 스타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했던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그 시간에는 에브리데이 그 로 프라이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하고 하이 로 프라이싱,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일단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이건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연결시키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